하면 됩니까? 예,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이미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돌입한 대한민국의 참담한 정치 현실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특검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강탈하겠다고 합니다.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입니다.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법안 상정 직전에 의총을 열어서 법 왜곡죄, 북한식 부당 판결죄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여야 간에 합의한 일정이었던 우리 당 추천 방미통일 상임위원을 의총에서 선동하여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의총의 밀실 논의를 통해서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본회의 직전에 땜질로 법률을 뜯어고치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총장에서 모든 법안, 모든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런 정치가 바로 일당 독재 정치라고 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헌법 개정도 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사법권의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고자 하는 위헌적인 입법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조계와 학계가 위헌 소리가 크다고 이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은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시중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난도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정치입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중국 대륙을 천하대란으로 몰아넣었던 문화 대혁명이 생각이 납니다. 홍위병들이 국가시설과 문화유산을 때려부수고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숙청하고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가를 대혼란 상태로 몰고 간 것처럼 지금 집권 여당 의원들이 집단 광기에 휩싸여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을 부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위병에도 홍오류와 흑오류 간의 살벌한 합을 갈등이 있었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에도 명오류와 청오류 간의 계파 갈등이 심각한 듯 보입니다. 최근에 명오류에 해당하는 홍위병들이 공취모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괴상한 모임을 만들어서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선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반대쪽에 있는 당대표는 숙청이 무서웠는지 공취모를 공취특위라고 하는 당의 공식 특위로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 문명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포악한 정치 난동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독재국가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는 것 같습니다. 야당으로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독재 정치를 막지 못한 죄가 큽니다. 하지만 야당이 독재를 막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독재인 것입니다. 오늘 검찰의 무도한 압수수색이 보여주듯이 끊임없이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당 독재라는 것입니다. 야당의 죄가 크다 하여 독재가 정당화된다면 그 비극은 역사에 오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모든 폐해는 궁극적으로 애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이미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독재정이라는 인식하에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맞서 싸울 것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위헌적인 법 왜곡죄 신설이 끼워 들어가긴 했지만 원래 오리지널 개정 대상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첩법 개정은 전임 정부 시절부터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요구하여 합의를 이루어낸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 3년간 그토록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언제적 간첩이냐 등등 격언을 쏟아내면서 발목 잡기에 연연했고 2, 3년을 법 개정을 지연시켜 왔던 사안입니다. 이제 여당이 되어서 입장을 바꾼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왜곡죄라고 하는 희대의 위헌적 악법과 묶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2, 3년 동안 간첩죄 개정을 지연시켜서 우리 군사상, 경제상 안보를 포기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죄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의 장기 지연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전체 의원님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행정통합은 선거의 유불리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역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지역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게 하는 이 관계를 즉각 멈추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추진과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수석입니다. 간단하게 어제 발생했던 박미통이 위원 부결 폭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을 일방 부결한 후 자제되는 듯 했던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여야 합의를 깨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을 일방 부결한 후 자제되는 듯 했던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또다시 재현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여야 합의를 깨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검열하여 부결시켰습니다. 전영식 후보자는 중앙언론기자 출신으로 과거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KBS 이사로 활동하는 인사입니다. 특정 진영에만 몸담은 인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부 시기를 거치며 공영방송 이사직을 수행한 언론, 방송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보수 성향 매체 대표를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낙인을 찍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한 합의를 깨고 일방 부결시킨 것입니다. 각 당이 추천한 인사를 상호 존중해온 관례는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의석수 차이와 관계없이
서로의 다른 입장을 존중함으로써 합의제 기구와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신뢰입니다. 협치를 말하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수의 힘으로 배제하는 것이 민주당이 입에 달고 사는 민주주의의 실체로 보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상대를 제거하고 소수 야당의 권한을 묵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전형적인 독재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의회는 다수의 힘으로만 굴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상호 신뢰와 관례, 절제와 존중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의회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민주당은 다수결을 앞세워 반복하는 야당 패싱과 일방적 부결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십시오. 합의를 깨고 협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구경북 통합법 관련해서 이번 회기 내에 다음 달 3일 이내에 법사위를 민주당에서는 어떤 방식이면 혹시 민주당에서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네, 현재 상태는 어저께 대구 지역 의원님들과 경북 지역 의원님들을 별도로 원내 수석대표실에서 모여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 다 찬성하는 의견을 확인한 후에 의총에서 보고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이 법안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법사위를 열어서 처리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원장 간의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3월 3일까지가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법사위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하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광주 전남 통합법만 처리하면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별다른 조건이 붙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거기에다 조건을 붙인다면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만 퍼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 법만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비상수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박선원 의원이 야인마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를 제소한다든지 이런 기사 주시는지 비상수단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것은 당내 또는 원내 전략을 다 공개하라는 말씀이나 비슷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요즘 국회가 조금 국민들께 조금 더 좀 품위를 지키고 국격을 지킬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박선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막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일단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 명령이나 또 다른 어떤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 제소를 포함해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사과 요구도 징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미 그 전에 사과 요구를 국회의장이 직접 하신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그대로 준용을 한다면 국회의장께서 먼저 사과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는요, 지금까지도 우리 당 의원들 발언권을 제한을 하고 퇴장 명령을 하고 우리 당 의원들이 반대를 할 때도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가지고도 법안을 다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순차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처리하겠다라고 했고, 그저께 법사위에서 대구 경북통합법을 처리하지 않았던 이유로 대구시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 출신 의원님들이 다 찬성하는 이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다른 논의가 끼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럴 여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방위통이 어제 부활되긴 했지만 이미 사인 체제에서 사인 체제로 완성된 상태에서 가동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아직 비상행복 운영은 인정 안 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하나랑요. 그 다음에 대전 충남 통합법에 대해서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신지. 대전 충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지역에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반대한다는 의결을 했고 시장과 지사 두 분이 또 반대를 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위통일 같은 경우에는 법에 분명히 우리 당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상임위원을 두고 또 비상위원을 임명을 해서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법 원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 추천 상임이사만 딱 찍어서 그걸 부결시켰다는 것은 그 법에 나와 있는 합의 정신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위법한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4인 체제든 몇 명이 되든 방미통일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모두 무효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원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비상임 이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당이 국회의장께 지금 그 결재를 요청한 분도 있고 오늘 중으로 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단독으로 방위통일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을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서 약간 국회 일정 협조하지 않겠다 내지는 부상하겠다 이런 것도 유니 투자 투기 특별법 시행을 처리 안 하겠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그런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회 내에 그 여야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익과의 상충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방위통일 부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거의 재선 의장 자체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어제 초대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원내 단속 안 되고 있다는 의견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랑 그리고 통해서 이제 사법 3법이나 이런 통과에 관련해서 밖으로 나가서 투쟁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계획 같은 게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은 다 원내 투쟁의 어떤 전략적인 내용을 지금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떤 투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우리 당 의원님들도 일부가 지금 표결에 참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 의원님들 출석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 방안을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원내대표로서 반성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외국세금 이런 질문 두 번째 아니에요?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 저희 갤럽 지지율이 22%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리얼미터랑 MBS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다 최저치를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원내 차원에서 어떻게 좀 타개를 해나가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인데 원내대표로서 원내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려야 될 여러 가지 전체주의적인 독재라든지 행정통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첩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당의 지지율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 추세를 제가 정확히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지지율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또는 매우 낮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국민들을 위해서 가야 될 방향,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마무리 하나만 딱. 외국세금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이나 법적 대응 이런 부분 조치들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잖아요. 아까 앞에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 여당이 이런 독주했고 야당이 좀 견제가 안 되는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지적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아마 법제처가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법 왜곡죄가 위헌이라고 하는 결론은 아마 충분히 이미 도달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위헌적인 그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꼭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기를 다시 한번 대통령께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야당이 무기력하다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프레임을 좀 잡아가는 듯한 질문으로 저는 느낍니다. 야당도 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된 그런 범위 내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 잘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당 측의 문제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야당으로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발악에 가까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투쟁에 대해서 좀 많이 국민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앙청하는 바입니다. 됐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